괜찮고 말고. 안녕하세요.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. 암이란 거는 예고를 하고 오지를 않습니다. 사실 우리가 암이 언제 생길지 그 발병 시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, 대부분의 경우 암이라는 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따라서 처음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암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되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허둥지둥 거리게 됩니다. 따라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게 우리가 암의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거나 혹은 개인병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암이 진단이 되거나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큰 병원, 상급병원 진료를 보는 겁니다. 사실 이때부터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.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될지, 어느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게 되고요. 인터넷을 찾아봐도 누가 명의인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얘기들이 다르거든요. 또 큰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예약이 밀려서 진료가 두세 달이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이거를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렇게 혼란도 오고 허둥지둥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. 일단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입니다.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가까운 3차 병원급이나 혹은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으면 먼저 가서 진료를 보고 진단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단 이때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보거나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서 대형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분한테 진료를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진단이 되셨다 하면 일단 내가 다니던 병원이나 근처의 3차 병원에 가셔서 위암에 대한 진료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. 그거랑 별개로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등의 유명한 의사한테 진료 예약을 걸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암이 진단이 되면 다음에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 비교적 초기 암이다 그러면 수술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. 수술 후 결과에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또 수술 전에 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항암을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또 진단 당시에 다른 장기에 전이가 돼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 초기 암이라고 확인이 되셨다 하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대형 병원이나 유명한 명의를 기다린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버리시는 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항암을 해야 되거나 병기나 치료 방법이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 더 진료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따라서 아까 처음에 진료 진단을 받으실 때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신 병원이 있으면 한 번 더 진료를 보시고요. 만약에 두 병원, 두 의사가 동일하게 판단을 내린다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, 가는 병원마다 소견이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다 하면 무턱대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이죠. 다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암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의사가 아는 정도의 의학적 지식을 습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. 대략적인 이 암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등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이런 데서 검색만 하면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따라서 이런 지식들을 너무 맹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대학병원들이나 혹은 국립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암 관련 사이트들이 있어요. 이런데 개별 암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또 같은 질환, 같은 암으로 이미 치료 중이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.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얻은 정보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끝으로 치료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가벼운 증상들은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게 집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의원을 하나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3차 병원,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 진료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. 그래서 궁금한 게 많더라도 충분히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진료가 바로 또 예약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해서 긴 시간 들여서 자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집 근처 의원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.
또 면역 치료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사이모신 알파1이나 미슬토, 고농도 비타민 C 치료도 있고요. 그 외에 뭐 고주파 온열 치료, 뭐 이뮨셀, 글루타치온, 셀레나제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, 물론 이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, 미리 이런 치료가 어떤 치료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두시면 추후에 필요할 때 이런 치료도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암이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지만 걸리셨다 그러면 최대한 본인에게 이로운 쪽으로 조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